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시 57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는 60분 동안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은 30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오늘 하체기 박정식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고군분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궁금증 여러 가지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싶으셨던 것들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꼭 이분에게 상담을 받아야겠다 할 때는 이름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지만 유튜브도 활짝 오늘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유튜브 접속기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려 있는데요. 실시간 라이브 채널 빨갛게 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도 주실 수 있고 종목 상담도 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주실 때는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 혹은 매수하신 종목명과 가격 비중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SM투자그룹의 박정식 대표 박정식 전문위원 하체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그냥 대표로 만들어버렸어요. 대표 활동 하고 있는데요. 대표 활동도 하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서울경제TV를 대표해서 두 분이 또 이끌어가고 계신데 혹시 시작 전에 오늘 장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 장에 대한 이야기나 해주실 말씀들이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그 환율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죠. 예. 아직은 이제 상승 파동이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세가 조금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변동성이 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사이클이 나왔고 이제 두 번째까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까지 나오는데 자, 이 세 번째가 이제 얼마까지 갈 것이냐, 1180원이나 그다음에 1119원 이 정도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중간에 한번 미리 또 방향을 좀 틀은 거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 원달러 지수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외국인 쪽에서의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피 현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3,000원 넘게 나왔고 선물 같은 경우는 4,000원이 넘게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지소미아가 이번 주에 이제 종료가 되는데 어제 국민과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 이상 연장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안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탈 자금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보겠고 그 다음에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날은 맑고 어떤 날은 흐려요. 좋게 이야기했다가 또 나쁘게 이야기했다.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상원에서 홍콩에 관한 인권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 항의를 좀 강하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많이 좀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좀 시장이 워낙 지금 낙폭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조금 일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본다 말씀드립니다. 혹시 박 의원님 해주실 말씀 간단하게 언급하면 짧게 시장 조금 더 조정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리스크 신경 써야 되고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렸죠. 풋옵션 베팅력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은 약하게 나오고 하락은 강하게 나온다는 거. 지금 역시나 지금 하락 강하게 나오고 있죠. 종목들 시장 리스크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북한과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오늘 밤에도 공격할 수 있다.
라는 언급을 하면서 지금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장중에 그 방산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죠. 지금 잘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도 인지하시면서 시장 리스크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빅텍이 지금 15%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스피디하게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상담을 이어갑니다. 4428번님의 셀리버리부터 갑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추가 상승 기대해봅니다. 하 의원님 어때요? 해요 말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게 강세가 나왔다 해서 바로 이거를 계속 치고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는 우리가 거래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눌림목 공간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키움 쪽에서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서의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계속해서 조금 더 우상향을 좀 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분봉으로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의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사이클 조정이 나왔었죠. 그다음 두 번째 나고 마지막 세 번째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의 매매보다는 한 6만 원 선에서의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6만 원에서 이제 매매가 이제 이루어진다 하면은 자, 여기 지지대죠. 56,000원 선에서의 손절 라인을 좀 잡고 목표가는 78,3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셀리버리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2329번님의 종목입니다. 뉴프라이드 1,300원의 비중 50% 못 오를까봐 걱정되어 하셨는데 이 고점보다 조금 낮은 거 보니까 오늘 매수하셨을 확률이 좀 있어요. 네, 이거 손절 대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성 첨단 소재가 올라가니까 이것도 뭐 대마초 관련해서 또 상승이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면 또 이 뇌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상승력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5성 첨단 소재는 루미 마이크로 때문에 상승력이 나오는 거지 대마초 관련해서 상승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프라이드 일단은 시장이 안 좋고 또 대규모 적자 회사고 자산 가치 대비 고평가로 지금 현재 부각받고 있으니 손절 대응하시고 다시 기술적으로 재접근하는 전략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을 일단 먼저 하고 다시 저점에서 잡더라도 재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0492번님의 종목입니다. 카페24 123,000원에 비중 35% 그냥 답도 안 나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많이 내렸어요. 예, 이거 매수가 이제 대비. 신규 이제 상장하고 나서 바로 그냥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94% 정도 수익이 좀 발생했던 그런 종목인데, 자, 우리가 상승할 때 어떤 건가요? 상승 파동에서 적어도 한 3번에 걸쳐서 올라가듯이 내려올 때도 반대로 마찬가지로 3번 정도는 최소한은 어때요? 조정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4번, 5번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시장이라든 업황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카페24,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자, 조정이 나고 와서 한 번에 사이클이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야 쓰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옆조정을 다시 한번 주고 다시 빠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온다 하면은 여기 있죠. 이 지지대까지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손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조금 더 빠졌다가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빠지더라도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시고, 자, 반등이 나온다 하면 한 104,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이상으로 가는 것은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셔요, 시청자분들께서.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평단가를 내리는 작업 혹은 신규 접근하시는 너무 많이 내렸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때요? 일단 평균 이제 단가를 낮춰가지고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자금이 좀 많이 좀 투입이 돼야 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테크닉이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5일선을 어떤가요? 올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단기 정말 한 2%, 3% 정도 또 높게나 5% 정도 먹고 나오고 싶다 싶으면 5일선에 안착하는 양봉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공략 기회를 잡아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5일선을 확인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1502번님의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아가방 컴퍼니 올라와 있고요.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이거 매수해요, 말아요? 내려오면 매수하십시오. 내려오면 어디까지요? 이대로 여기서 따라잡기에는 좀 시장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3,830원짜리 한번 노려보시고 안 주면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3,830원짜리 잡았는데 이탈시켜도 손절하셔야 되는 것이고, 3,830원 잘 얻어맞고 상승력이 나오면
전고점 부근 대략 한 4,600원 정도, 아니 4,550원 정도 자리까지만 제한적으로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조금 내려왔을 때 구체적인 가격대를 또 제시를 해주셨고요. 6034번님 NC소프트 55만 4천 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43%. 계속 오를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궁금증 풀어주실 수 있어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크게 갔어요. 22,900원짜리가 또 한 30만 원까지 갔다가 또 조정을 좀 오랫동안 좀 주다가 또 한 12만 2천원짜리가 지금 56만 3천 원까지 갔는데, 자 여기 대비했을 때 이제 봤을 때 보시면은 360% 정도의 수익이 좀 발생을 했으니까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하는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서의 상승세가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와서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급격하게 방향이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자 55만 4천 원인가요? 그러면 약간의 지금 살짝 좀 수익이 있는데 지금 비중이 한 43%가 되시는데요. 여기서 비중을 10%만 남겨놓고 다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10%는 일단은 가지고 가시되, 자 여기에서 보시면 분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지지대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53만 6천 원을 손절 가이드로, 나머지 10%요. 53만 6천 원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보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는 계속해서 가다가 한 번 정도는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양봉이 좀 크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온다면은 그때 목표가를, 그때 매도가를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7820번님께서 아시아나 IDT 매수해도 될까요? 산다면 얼마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오늘 급등 나왔어요. 네. 예.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리면 안 되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이제 물리지 않고 우리가 매매를 하려면 기술적으로 접근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기술적 언급을 조금 해드리면, 일단 우리가 지금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될 가격 라인이 지금 이미 좀 저점으로서 살짝 터치한 것 같은데 25,300원짜리입니다. 25,300원짜리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이 자리가 이탈되면 그냥 전량 손절로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30분봉상으로 보시면 되고, 아니면 또 5분봉으로 빠르게 인식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봉 캔들이나 30분봉 캔들로 이탈되면 그냥 버린다. 자, 그리고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잘 나온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자, 오늘 상승력이 잘 나왔죠. 그동안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하락폭의 23.6%, 아니 38.2% 구간인 27,600원까지 오늘 정확하게 찍고 저항 받은 거예요. 이 상태로 만약에 다시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자 27,600원짜리까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고, 한 자리 더 윗자리를 본다면 29,400원 정도 자리까지 제한적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리 자체가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매도를 해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094번님의 램 테크놀로지 들어와 있습니다. 7,650원에 15%인데 이거 일본 관련해서. 예, 그렇죠. 박리액해가지고 자 6월달에 한번 크게 상승해서 7월, 8월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눌림을 좀 올라왔는데, 이게 3,750원짜리가 11,1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추세를 좀 보면은 지금 오늘 지금 현재까지 움직이는 거 보면 추세가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추세가 이탈하고 나서 지지가 되는 게 바로 이제 121선인데, 이 121선이 붕괴가 되면은 계속해서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되겠는데, 지금 한 121선이 6,705원이니까 6,7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목표가는 매수가로 잡고 대응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램 테크놀로지 오늘 뭐 부각을 받았다가 지금 급락한 종목들 혹은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8392번님께서 국일재지 여쭤보셨습니다. 가나 했더니 급락하네요. 평단 6,700원입니다 하셨는데, 참 진짜 대단한 종목인 것 같아요, 국일재지는. 네. 예. 국일재지 이미 좀 시장에서 많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따라잡으시면 안 되는 거. 이건 따라잡았다가 만약에 내 매수가 깨지면 그냥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려야 될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가 499억짜리인데 지금 이미 8,300억대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는 제약바이오 섹터만큼 미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물리면 안 되는 종목이고, 일단 손절 권해드립니다. 손절하시고 다시 기술적으로 재접근 하시던가 마시던가. 근데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예.
와, 이 국유재즈는 진짜 그래프 보니까 살벌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어지간하면 이런 종목은 매수를 권장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자리는 일단 손절. 1835번님의 초록뱀 들어와 있습니다. 1,700원에 비중 10%. 두 분 중에 초록뱀 한번 추천해 주신 분 있지 않으세요? 그래도 해주세요. 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제스처를 했는데 예. 우리 앵커님께서 저한테 바로 넘어왔습니다. 예. 자, 지금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700원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평가가 좀 되어 있고 지금 오랫동안 이제 바닥에서 머물러 있었지만은 좀 시장에 의해서의 영향을 살짝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초래품 하면 뭐 드라마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또 유명한 또 드라마들도 많이 좀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손절하지 마시고 좀 손해가 보이지만 비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홀딩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만약에 여기 지난 재작년이었네요. 자, 1,115원 있죠. 여기 오면은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지금 비중이 10%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10% 좀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연락을 좀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초록뱀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손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언급했던 이런 거 종목이잖아요. 좋아요. 두 분이 예. 좀 의견이 달라도 예. 좀 왜냐면 제가 비슷하잖아요. 언급했던 종목이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언급했던 가격대가 뭐 1,470원, 80원 왔다 갔다 걸었을 텐데 괴리감이 좀 있네. 저는 그냥 과감하게 1,450원에 저는 손절했어요. 이미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억지로 들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손절하고 나중에 내려오면 뭐 1,300원짜리든 뭐 1,200원짜리든 복수하시면 돼요. 억지로 물려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절. 네, 알겠습니다. 초록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두 분이 같이 주셨어요. 9930번님의 나노스 이어갑니다. 5,600원에 비중이 높네요. 60% 오르면 급락하고 어떻게 해요, 박 의원님? 네, 나노스요. 네. 나노스. 본인 거 준비 안 하셨죠? 자, 지금 예. 나노스 이것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네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5,600원짜리니까 일단은 제가 손절 자리 정해드릴게요. 이건 정확하게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자, 5,450원짜리 깨지면 이거 완전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5,450원 깨지지 않을 정도만 일단 희망을 품어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5,450원 깨지지 않고 기술적 반등력 나오면 그냥 본전 처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오늘 결론만 남겨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5118번님의 종목 이어갑니다. IT센 5,230원에 비중 10%. 하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이건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고, 그다음에 18일 날 음봉이 이제 크게 만들어지면서 일정한 시세 차익이 나왔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이제 덩달아서 좋지가 않다 가면은 다시 한번 또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에서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이거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드려서 지금 이 박스권 하단에 보시면 2,900원 정도, 2,970원 정도에서 다시 재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IT센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거 많이 오네요. 1102번님도 남선알미늄인데 이 종목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든다고 보내주셨어요. 5,360원 지금 단가인데 네, 이미 괴리감이 이제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정치 테마로 인해서 이미 상승력을 많이 만들었던 종목이고 이제 정치 테마 이슈가 끝난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이게 1,000원짜리에서부터 무려 5,000원짜리까지 급등을 시켰어요. 이거 그대로 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손절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자산 가치 대비 많이 올라왔어요. 1,800억짜리가 지금 3,600억. 지금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부각받고 있고 이 프리미엄을 만들었던 정치 테마 이슈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손절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남선 알미늄 보내주셨고요. 7170번님의 종목도 이어갑니다. 뉴라는 종목인데 이게 아마 영화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8,640원에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뭐 손절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워낙 지금 계속해서 보유를 하셨고, 자, 그거 보시면 17,100원에서 내려오다가 이게 반등이 한 번씩 나옵니다. 또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부분.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빠르게 이제 반등이 나왔어야 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건 업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장에 영향을 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손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홀딩하시라는 말씀.
말씀드리겠고, 자 이렇게 이제 일정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고점과 고점에서 이제 추세를 좀 연결해서 좀 보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요 부분 이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돌파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드려서 지금 한 추세선으로 좀 봤을 때는 한 5,400원 정도 요 부분에 오면은 그때 좀 정리를 하고 좀 나오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다음은 6293번님입니다. 진바이오텍. 이게 지금 매수 자리로 봐도 될까요? 하셨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이 진짜 개별적으로 움직여요. 이건 이제 동물 사료 첨가제 만드는 회사라서 그렇게 시장에 많이 부각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 기술적 되돌림도 나왔어요. 이 자리, 즉 이 자리가 얼마냐면 지금 6,670원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되돌림 없이 이탈이 나와서 오늘 되돌림을 준 케이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했으면은 기술적 매수 해볼만 했을 거예요. 근데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기술적 되돌림만 주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으면 여기서 더 밀릴 수 있는 여지가 또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기다렸다가 5,530원 자리에서 한번 노려보시고 5,530원 자리가 이탈되면 빠르게 손절했다가 4,860원 자리에서 재접근하는 전략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바이오텍 말씀을 해주셨고요. 1636번님의 진우스 이어갑니다. 86,000원에 와 비중 100%입니다. 한 종목이 다 담고 계신 거잖아요. 예, 지금 보시면은 10월 30일 날 급등을 했잖아요.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좀 안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매수가인데 매수가 정리하고 나오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냥 정리하고 나오는 게 속편할 것 같다. 그냥 급등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악재가 나온다 하면 또 그만큼의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장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단기적인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가에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8649번님의 문자 이어갑니다. 미스터블루 종목이고요. 8,500원 단가의 비중이 20%. 이 종목 어떻게 해요? 이 종목 이미 이제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았죠. 얘기 많이 나왔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기보다는 지금 매수를 8,500원에 하셨으니까 손절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손절을 하시고 내려오면은 억울하시면 기술적으로 재접근. 그래서 기술적으로 재접근하는 가격 라인은 일단 6,550원 정도 만약에 제시해 드리는데 만약에 6,550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시장이 안 좋고 고평가다 보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자리 5,000원 자리에서 다시 기술적으로 재공략 이렇게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스터블루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9092번님께서 코덱스 인버스인데 단기로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이분은 시장의 해지를 좀 하시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좀 인버스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환율 지표를 좀 보면은 어떤가요? 환율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버스가 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자, 지금 가격에서는 좀 내일 조금 밀린다가 음봉이 나온다 하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들어가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이 되는 거를 보고 들어갔을 때가 좀 장기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데 단기적으로 좀 물어보셨으니까 한 6,600 한 80원 정도, 6,680원 정도에서 좀 매수가를 잡아보시면 되겠고, 자, 손절 라인은 5일선으로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은 6,900원까지 목표가는 좀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 해지할 때는 인버스 종목 매수하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말씀을 해주셨고요. 7311번님께서 매지온 21만 5,500원에 샀는데 너무나 빠집니다. 구해주세요 하셨어요. 좀 구해주세요. 제가 매지온 계속 언급드렸잖아요. 저번에도 이거 똑같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언급드렸냐면 지금 18만 1,000원짜리 이탈되는 거 방치하지 말아라. 이거는 밀리면 엄청나게 밀릴 것이다. 왜? 이미 시장에 강력하게 부각받은 미친 고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언급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뻗쳤어요. 당연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18만 1,000원짜리 이탈되지 않고 반등 나오면 어디서 팔라고 했어요? 그냥 20만 원 정도 자리, 19만 8,000원이나 20만 원 정도 자리에서는 전량 매도로 그냥 손절 처리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진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이탈되지 않고 바로 20만 원짜리, 20만 원 대략 9,000원, 8,000원 정도 자리까지 상승력 나오고 그대로 빠졌잖아요. 여기서 버렸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기본적 되돌림이에요. 여기서 버리지 못하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는 줄 아세요? 제발 13만 5천원짜리에서 지지받고 15만 8천원까지 반등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희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는 좀 손절을 언급드리고 싶고, 만약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볼 요량이라면 제가 마지노선 정해드릴게요. 13만 5천 원이 마지노선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까지 깨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13만 5천 원짜리 만약에 재수 좋게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 15만 8천 원짜리에서 매도 포지션 잡아보시고, 만약에 재수 좋게 상승력이 만약에 잘 나온다면 18만 1천 원짜리에서는 전량 매도로 무조건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매지온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아무튼 뭐 화내신 거 아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수익을 내시는 게 목적이니까 최대한 그럴 땐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327번님의 유니쌤도 이야기 나눠봅니다. 4,48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 종목 제가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좀 좋았다가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덩달아서 같이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수익권에 계십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수익을 줬을 때는 수익을 좀 챙기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10%만 남겨놓고 다 수익을 챙기시고요. 나머지 10%는 자, 매수가를 가지고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목표는 조금 더 잡아드리면은 자, 한 5,100원 정도까지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쌤 들어봤고요. 9303번님께서 빅텍 지금 매수해도 되냐고 하셨는데 사실 오늘 윗꼬리 좀 달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게 좀 지정학적 리스크,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언급으로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따라잡기에는 좀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내려왔을 때 따라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내려오면은 대략 3,110원 정도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캐치해서 짧은 반등력 3,320원짜리까지 노리는 이런 전략을 언급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기서 따라잡을 경우 그냥 그 다음 3,100원까지 밀려버리면 바로 물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은 제가 하기 싫고요. 내려오면 잡으시고 이대로 튀면 그냥 보내주세요. 만약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대로 만약에 상승력이 더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 저항 자리인 3,530원을 뚫어버리면 3,790원 정도 자리까지만 제한적으로 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빅텍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빅텍은 3,000원 이하면 한번 사볼 만한 자리다. 맞습니까? 이 얘기가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역시 뭐 잘못된 정보도 이렇게 있어요. 7094번님의 종목 들어가 봅니다. 에이스테크고요. 이게 지금 사고 싶다고 하시는데 사요 말아요? 지금 사지 마세요. 5G 관련해가지고 오늘 잠깐 뭐 다산 네트워크 같은 건 또 상승세가 좀 나왔었는데, 반면 에이스테크 같은 건 계속 좀 빠지는 흐름입니다. 자, 3,120원짜리가 12,200원 갔기 때문에 또 시장도 5G 관련 종목들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거품이 더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매수를 좀 들어간 것보다는 한 4,300원, 4,210원이나 4,300원 여기 부근에 왔을 때 그때 매수 기회를 좀 잡아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지금 사시지 말고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사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835번님의 성우하이텍 들어와 있습니다. 3,855원에 비중 10%. 어떻게 해요? 더 사셔야 됩니다. 지금 3,800원이죠? 네. 이 종목은 기다렸다가 차라리 지금 시장 리스크 나오면서 빠져주면 저 8월 달에 찍었던 저점 부근 있죠? 자, 이 부근에서 겁먹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왜냐면 이유 하나 설명드리면 일단 실적이 양호하죠. 흑자 내고 있죠. 그리고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1조 800억 원이에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2,800억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평가죠. 이런 건 겁먹지 마시고 내려오면 무조건 추가 매수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짜리 만약에 재수 좋게 내려와주면 이거는 내려오는 게 재수가 좋은 거예요. 올라가는 게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 내려오는 게 재수가 좋은 거예요. 만약에 내려오면 과감하게 3,300원에 풀 베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히려 3,300원의 성우하이텍은 정말 강하게 매수짜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3,439번님께서 에어부산 8,100원에 누가 추천해줬는데 더 떨어져요. 추천해주신 분 원망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종목은 항상 어떤 재료가 있다든지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은 그 급등하면서 재료가 노출이 됩니다. 그럼 재료가 노출이 되면은 어떤가요? 카드가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 이슈로 인해서 이제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이 좀 나왔는데 오늘 또 이제 강하게 좀 상승했지만 이럴 때 어떤가요? 정리를 하고 나오셨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어때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 자, 분봉으로 봤을 때 자 보시면 이렇게 파동으로 상승했듯이 내려올 때도 파동을 하면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아침에 장중에 살짝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한 7,600원까지나 뭐 7,500원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보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 드리지 못하고 내려와 버린다 그러면은 저기 61선 이 가격대를 가지고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에어부산 오늘 윗골이 좀 길게 다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8932번님의 종목 짧게 하나만 더 갈게요. 필라코리아 실적 좋대놓고 왜 자꾸 빠져요 하셨는데 이런 종목들이 종종 있죠. 네, 필라코리아가 과거에는 되게 저평가 종목으로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자산가치 1조 2천억 대비 지금 3조 3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물려 들어가시면 안 돼요. 과거 올라오기 전에 과거에 한 10,000원대, 12,000원대 이거 제가 그때 이때 중장기로 엄청나게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은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손절 라인만 좀 정해 드릴게요. 그냥 손절하시는 게 좋고 내려오면 차라리 기술적으로 재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정해 드리면 자 52,800원짜리 손절 라인 정해 드리고, 만약에 재수 좋게 52,800원짜리 이탈되지 않고 만약에 반등 나오면 그때는 조금 홀딩하시면서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감 좀 한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낙폭이 여전한데 2126.92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감이 좀 일단 뭐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될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다 할 반등 없죠. 2145부터 갭으로 떨어뜨리면서 출발을 했고요. 2124가 장중 저점, 지금도 저점 부근 하회합니다. 수급 보시면 수급은 뭐 큰 전제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준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연기금이 오전 내내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시 30분경부터 연기금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1,000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팔던 물량을 정리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 물량이 확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오늘 강하게 팝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현선물 시장 모두 팔다 보니까 시장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2.62, 2.81%. 이 두 종목이 이 정도 빠지면 시장은 상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수 자체의 구조상. 네이버, 현대차 밀리고요. 네이버와 현대차의 시총 순위가 지금 뒤바뀐 게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한마디로 제약바이오주들은 그래도 눈치 보기를 하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좀 어렵고요. 오늘 그나마 좀 잘 가는 게 금융주들입니다. 신한지주, KB금융 모두 다 상승 흐름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이 오늘 어렵습니다. 650도 지금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시호가에서는 더 밀려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반등 없습니다. 반등 전혀 없고요. 그대로 밀려 내려옵니다. 663부터 그대로 648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사고요. 기관도 전주체가 지금 팝니다. 연기금마저도 사다가 파는 모습이고 기관이 801억 원, 외국인이 243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시장을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올라갑니다. HLB는 호재성 기사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잘 가져가지 못하고 있고요. CJENM이 지금 15만 원 회복이 안 됩니다. 펄어비스가 3.2%의 급락,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좀 올라가나 했더니 다시금 77,000원대까지 맞고 내려오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8만 원 회복이 잘 안 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펠릭스미스가 오늘 낙폭이 커졌습니다. 3,400원이나 밀립니다. 어제 10만 원 회복했는데 하루 만에 10만 원대에서 다시 9만 원대로 밀려 내려왔고, 휴젤, KMW,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까지 전 종목 빠지는 가운데 중국향 소비주들이 오늘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5G 관련주들은 섹터 안에서 종목별로 움직임이 다른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예,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참 주식하기 힘든 날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맞아요. 됩니다. 예. 자, 거래소 이제 우리가 이제 상하 비교를 좀 해보면은 지금 한 상승 종목이 한 139개, 보합이 51개, 하락이 715개입니다.
뭐 이렇게 하락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매매하기 힘들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 하나 상승이 215개 잡히네요. 그다음에 보합이 54개, 하락이 1060개, 1000개가 이렇게 넘게 좀 하락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는 종목은 거의 일부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께서 오늘 같은 날 상당히 좀 매매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장세였고, 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빠졌던 게, 이제 그동안 이제 신용 물량이 좀 많이 증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용 물량의 그 증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신용 물량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또 시간이 공간이 좀 왔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신용 거래가 많이 증가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또 흐름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하고 이제 지소미 관계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 좀 지수를 좀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144.08 이렇게 225 지수입니다. 좀 빠지면서 지금 21선에 살짝 좀 걸쳐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제 21선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61선까지는 일본도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들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좀 들어갑니다. 중국이라든가 항생 같은 경우는 미리 또 안 좋은 흐름이었고, 또 국내 시장도 조금 안 좋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원달러 지수를 좀 보든지 아니면 신용 물량을 봤을 때 일정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셔서 포트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잘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시장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평가 종목, 내가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소외되고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 종목을 들고 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려오면 그냥 더 사십시오. 근데 내가 이미 지금 시장에 많이 부각받은 종목, 시장의 인기 종목을 잡고 있는데 시장 하락력과 같이 밀린다,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이 시장 하락력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뭐라고 언급드렸어요? 우리 코스닥이 658선이 만약에 무너뜨리고, 일단 그 전에 664선, 코스닥이 664선이 이탈되기 시작하면은 기간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근데 그게 어제 이탈이 나와서 제가 기간 조정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역시나 오늘도 또 어느 자리를 이탈시켰어요? 658선을 이탈시키면서 강력한 하락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또 뭐라고 언급드렸습니까? 이러한 코스닥 하락력이 나오면 우리 코스피도 따라서 하락할 것이다. 근데 역시나 오늘 우리 코스피도 따라서 하락하고 있죠. 이렇다는 건 일단 우리 코스닥은 조금 더 하락력이 열려 있는 거예요. 636선, 630선 정도까지 더 내려갈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코스피도 2116선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 리스크를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수급도 오로지 온리 하방 베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물 매도, 선물 매도, 풋옵션 베팅. 그래서 일단은 내일장도 조정력으로 생각하시면서 시장이 일정 부분 조금 더 기간 조정을 받을 거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종목 리스크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정리한 뒤에 두 분과 이야기 더 나눠봅니다. 코스피 얼마에 마감됐을까요? 코스피부터 확인합니다. 1.3%나 빠지네요. 2125.32포인트에 거래 마감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1.91% 장후반에 더 밀렸네요. 649, 650선 무너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 좀 올라갔겠죠? 2원 50전 올라가면서 1170원 10전에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들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려웠지만 내일 종목은 이 종목과 함께하라면 버틸 수 있어. 이런 종목들인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드릴 종목은 바로 통신 장비 업종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ED 조명 사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있죠? 충전기를 좀 많이 좀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충전기 관련주로서 좀 연관이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페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 당연히 이제 핸드폰 이제 충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갤럭시 부품 쪽에도 또 공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5G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산업 자체는 어떤가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KMW가 대장주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산업은 이렇게 한 단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지만 주식은 미리 급등을 하면서 선행을 해버렸죠. 그래서 일단은 산업 속도와 주가의 속도가 어때요? 간격이 벌어지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어때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죠. 대장주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
KMW 흔들리니까 다 같이 흔들리니까는 이거 끝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5G는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종목별로의 또 차별화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보면은 한미약품이 한미사이언스가 계속 2015년도 간다 해서 2016, 2017, 2018년도까지 계속 가는 거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어때요?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뭐 영진약품도 한 600%, 삼일제약도 한 600%좀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스라든가 신라진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5G 종목이 대장주가 계속해서 대장주가 되는 건 아니라 말씀드리면서 지금 5G 관련된 종목으로서 여러분께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장비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산업에 있어서 빠질 수 없죠. 뭐 5G든 뭐 인공지능이든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든 다 반도체가 연관이 돼야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통신들 다 마찬가지고 전자장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장비 쪽이 관련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분사를 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당연히 또 연관이 되겠죠. 그러면은 분사를 했기 때문에 주요 거래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SSD 메모리죠. 이쪽 관련된 좀 사업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려서 반도체 장비 업체가 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문자 샵 0082로 연락 주시면은 받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 의원님 갈까요? 네. 저는 일단 뭐 좀 제약 바이오는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데 이번 제목이 핫 신약 개발입니다. 핫 신약 개발.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암 신약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력이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뇌질환 치료제 섹터의 종목들이 이제 상승력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 섹터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 섹터는 종목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 특정 종목이 매년 5년 주기로 2011년, 그리고 2016년, 그리고 지금 시기 이렇게 꼭 5년 주기로 꼭 에이즈 관련 이슈를 터트리면서 시세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넘어가서 보면 최근에 에이즈 백신 개발 회사 지분 투자를 했었어요. 35.2% 정도 그 에이즈 개발 회사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 신약이 FDA 임상 이상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슈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월봉상 차트 옆에 나오시는 거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거의 엄청난 하락을 겪은 후 바닥에서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FDA에서 임상 이상 허가 신청한 게 만약에 허가를 딱 내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급등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이 회사가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아닌데 최근에 주가 위치를 보면은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신약 개발과 엮이는 종목들 중에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또 이 회사 말고 이 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는 모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모 회사가 아까도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5년 주기로 에이즈 이슈를 터뜨리면서 주가를 한 번씩 급등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제 2011년에 한번 급등을 시켰고, 그 다음에 16년에 급등을 시켰으니 지금 정도 시기가 됐을 때 거의 이제 4년 차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서 한 번 정도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강연회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박 의원님이 좀 해주시겠어요? 숨 고르는 거 괜찮아요? 네네. 예. 일단은 저희 강연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참여하시는 분들 추첨으로 노트북을 드립니다. 노트북 드리는 강연회가 쉬운 강연회가 아니죠. 그런 강연회가 요즘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꼭 노트북 받으러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방법에 대한 강의를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락장에 충분히 견디고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저평가 종목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북도 받으시고 강의, 알찬 기법도 가져가시고 종목도 가져가시러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져가기만 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이번 주 토요일 2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을 이제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이 많이 와 있어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9723번님의 종목부터 바로 갑니다. 대유 플러스고요. 800원에 사셨고 비중은 40%라고 합니다. 회원님 어때요? 지금 이게 이제 자동차 이제 산업 쪽하고 부품 쪽 연관이 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치인 테마 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추세를 좀 보면은, 자, 좀 차트를 좀 키워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자, 좀 서서히 좀 키워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이게 작게 보시는 것보다는 크게 좀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자, 8월 6일 이후에 이제 시장이 급락할 때 동반 급락했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렇게 이제 역조정을 좀 주다가 이걸 돌파를 하면 괜찮은데, 이걸 이탈하게 되면은 더욱더 이탈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밑으로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손실 중이시지만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특히 좀 비중이 한 40%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가에서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대유 플러스 정리하고 나오시라라고 말씀 들어봤고요. 0450번님의 문자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6,50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매수하셨네요. 예. 자, 일단은 이 세경 하이테크 어떻게 하시냐면 무상증자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지금 궁금하신 거죠. 그래서 무상증자 받으세요. 근데 이거 무상증자 받으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월 3일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물량을 12월 4일 날 전량 매도하시는 겁니다. 12월 4일 날. 12월 3일까지 들고 있으면 받는 거니까. 그래서 12월 4일 날 현재 물량을 전량 매도하시고, 그리고 12월 3일까지 들고 있으면 뭐가 들어와요? 증자 물량이 들어오죠. 그럼 증자 물량이 언제 상장 예정일이냐면 12월 20날입니다. 그럼 20날 그 물량 받으면 그 물량도 바로 매도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본 물량은 언제 매도한다? 12월 4일 날 매도한다. 그러면 증자 물량은 언제 매도한다? 12월 20날 증자 물량 받으면 바로 매도한다. 이상입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7442번님의 오렌지 라이프입니다. 27,000원대에 샀는데 더 갈까요 하셨는데 오늘 가격은 29,000원입니다. 예, 수익권에 계시는데 지금 보험 업종 자체가 지금 업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 보시면은 이제 이게 매출액 같은 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인데, 자, 영업이익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그다음 계속해 보시면은 2018년도 대비해서 역성장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가 자체도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이 좀 줄어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익권에 계시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고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렌지 라이프까지 들어봤고요. 한 종목 더 가도 되나요? 한 종목 더 가겠습니다. 파인텍이고요. 1987번님의 종목입니다. 1,430원에 비중 5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1,430원이다 보니까 파인텍이 생각보다 실적도 좀 괜찮게 나오고 좀 속된 말로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될 게 이제 궁금하신 것 같은데, 파동을 좀 크게 보고 한번 제가 파동을 한번 잡아볼게요. 현재 7,300원대에서 하락력이 쭉 나왔다가 지금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제가 포지션을 잡아드리면 2,440원을 이탈시키면 일단 전량 매도입니다. 전량 매도, 무조건 전량 매도. 그리고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2,44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이탈되지 않고 만약에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3,3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제한적으로 보시면서 매도 포지션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방송 끝난 뒤에도 종목 상담 원하시거나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투자그룹의 하채기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